자, 이제 셋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컬렉션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셔서 set example, 클래스 이름을 set 쓰시고 example 예제입니다. example 쓰세요. 작성하시고 메인 체크해 주세요.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네. 자, 이제 이름을 저희가 뭐 과목, 서브젝트 그냥 set이라고 썼네요. set. 한번 set을 한 개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et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시면 이제 그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브젝트인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중복되지 않게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set. 이게 se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et이라는 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중복되는 걸 못 써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입은 set 타입이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 i라고 나오죠. 인터페이스구나. 보라색 i 인터페이스. 자바 유틸의 set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엔터 치시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스트링 집어넣을 거라서 스트링이라고 써주시고요. 과목을 쓸 거예요. set 쓰시고 이꼬로 new 합니다. new에 쓰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지금 이제 그 set 인터페이스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클래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래스.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세요. 쓰시는데 이제 그 해시셋을 보통 많이 쓰니까 해시셋 쓸 거다라고 썼고요. 그 인터페이스는 어너미어스, 그러니까 익명으로 되어 있는 이너 타입. 클래스 대신에 익명으로 되어 있는 그 이름이 없는 익명 클래스를 선언해서 만드는 거죠.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걸 다 구현해서 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뉴 하시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해시셋을 선택하세요. 엔터 치세요. 세미콜론 하세요. 여기 꺽쇠 표시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죠? 이렇게 앞에 선언한 타입과 동일한 타입을 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에서 사용해서 쓸 거고요. 되었죠? 네. 자, 셋에다가 집어넣을 때 add 이건 아시죠? add 상단에 찍고요. 첫 번째 과목은 자바를 하겠습니다. 자바를 집어넣으세요. 한국말로 써볼까요? 자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두 번째 과목은 오라클 쓰겠습니다. 오라클 쓰시고요. 얘 복사 한 개, 두 개를 한 번 더 복사하겠습니다. 과연 시소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데이터가 뭐가 나올까요? 이런 얘기죠. 예, 셋을 출력했습니다. 데이터 4개를 집어넣습니다. 똑같은 데이터 2번 반복해서 집어넣습니다. 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클 자바. 제가 뭐부터 집어넣었어요? 오라클부터 집어넣었는데 순서랑 상관없죠. 순서랑 오라클이 먼저 나왔고 자바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순서랑 상관이 없고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들어갔는데 여기 자바가 들어가 있어요. 오라클이 여기 오라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바를 또 했더니 똑같은 주소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다가 자바라고 덮어 씌워요. 아시겠죠? 덮어 씌워요. 오라클도 여기다가 집에서 덮어 씌워요. 데이터는 몇 개만 남아요? 2개만 남는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데이터 2개고요. 예, 데이터를 아시려면 저희가 시소를 위해서 사이즈를 set.size 똑같습니다. 사이즈 컬렉션이기 때문에 메소드가 동일해요. 사이즈라면 2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시고요. 실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set에서 set 쓰시면 여기에 contains라는 게 있습니다. contains 블레인 타입이고요. contains 쓰시고 여기다 쌍따옴에 찍고 이제 자바라고 쓰겠습니다. 자바가 존재하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true가 나옵니다. 자바가 현재 포함되어 있다.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set 가운데 자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set에 대한 걸 출력해 본 거고요. set을 출력하시면 set 안에 뭐가 있어요? set 안에 toString 메소드가 있죠.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 볼 수 있다.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순서와는 상관이 없다. 그 set 안에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중복되는 데가 하나라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set 안에는. 중복된 건 다 덮어쓰게 돼서 끝나버립니다.
그다음 사이즈는 똑같죠. 얘는 이제 셋 안에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셋 안에 데이터의 개수 출력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 중에서 자바라는 데이터, 자바라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출력해보면 존재합니까 안합니까? 존재한다죠. 여기 자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true라고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오 하셔가지고 set 다음에 set 쓰시고요. 그 is empty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is empty 실행해 보시면 false가 나오죠. 비어 있지 않다. 데이터가 두 개나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데이터 두 개나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가 set 안에 데이터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확인. 비어 있으면 true,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 비어 있으면 true,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한다. 그래서 이쪽에 false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사용이 됩니다. 자, set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로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로또는 이제 중복이 안 되는 6자리 숫자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set이라는 걸 이용하면 set의 사이즈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빠져나온다. 6개가 다 차면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보너스 점수 한 개 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은 set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et이라고 쓰시면 되고, set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set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숫자를 들어가는데 인티저죠. 인티저 int 숫자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게 이름인데, 이제 로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로또 변수 이름이다. 여기 그 int는 기본형 타입이라서 안 된다고. 그럼 인티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로또 이코르 new 하시고요. set에 해당되는 것을 해시 set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인티저 들어가는 건 동일하게 들어가시고요. 자, while문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서 저희가 반복 처리해서 6이 되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건데, 이제 while문을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while 가로를 걸어 닫고, 지금 이제 로또의 사이즈가 사이즈가 적으면 계속 실행이 되죠. 그래서 6보다 적으면 계속 실행해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데이터를 계속 랜덤에서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되면 되고요. 그 2, 3번을 계속 이렇게 while문 잡으면 이렇게 조건 물어보고 안되면 랜덤한 숫자 만들어 저장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해보시면 set에다가 set 쓰시고 add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랜덤을 이용하시는데 지난번에 배운 게 매드매틱스죠. 그러니까 math 쓰시고요. 랜덤 숫자를 받아내는데 여기가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는 적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곱하기 하시고 저희가 만들려는 숫자 45니까 45를 곱합니다. 45를 곱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 얘를 이제 45를 곱한 다음에 인티저로 만드시면 0부터 45보다 적은 숫자까지 나오는 거죠. 얘를 이제 인티저 int로 만드셔도 되고요. 인티저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드시고요. 만드신 다음에 이거 캐스팅해서 인티저로 캐스팅해서 만드시고요. 이렇게 가로를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가로고 여기에다가 2개 해서 하셔야 되고 그 인티저 그 매드매틱스 랜덤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곱하기 45를 곱하기를 해서 곱하기를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45를 곱하기를 해서 걔를 인티저로 만듭니다. 인티저가 지금 만들어서 더블 투 인티저가 래퍼 클래스다 보니까 int로 쓰셔야 되네요. int 래퍼 클래스다 보니까 int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중괄호 닫고 한 개 더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제 인티저인데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짠 게 랜덤에 45 곱하기 해서 인티저로 만들어 썼는데 애드 했을 때 마우스 커트 되니까
그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왜? 셋에서 셋이 아니라 로또에다 집어넣었는데 잘못 집었네. 로또 엉뚱한 데다 집어넣었어요. 오류가 났어요. 로또에 이렇게 쓰시면 오류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얘를 인티저로 만든 다음에요. 만들었어요. 이게 먼저 실행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이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 인티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합니다. 그 플러스 1을 안에다가 하셔도 돼요. 플러스 1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셔도 그런 인티저로 INT로 하시면 조금 더 여기다 플러스 1을 먼저 하고 하시면 가로를 갖고를 한 개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확실히 얘를 먼저 하고 쓰시고요. 이게 0.0부터 1보다 적은 0.99999 이렇게 되니까 여기 45를 곱하시면 0부터 45가 보다 적은 숫자로 되고 얘를 인티저로 바꾸면 44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을 하면 여기 45까지 가는 거죠. 44.999 이렇게 되시는데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서 45까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인티저로 바꾸셔서 바로 넣으시면 되죠. 바로 넣어가지고 계속 돌리시면 사이즈가 6보다 적을 때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다 됐으면 시소를 이용해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시소를 이용해서 로또를 찍어 보세요.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이 로또 데이터 6개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계속 짜보지만 제가 사본 적은 없어요. 야, 이 번호 괜찮은데 사야 되겠다 말만 하고 이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5개를 만들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보너스 점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 1개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45부터 이렇게 플러스 1 해가지고 쓰시는 것을 이렇게 인티저로 만드는 것을 쓰는 거죠. 요게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시 짜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 변수 1개를 선언하시고요. 랜덤으로 변수 1개 선언하시고 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게 만들어가지고 보너스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만드신 다음에 int 보너스 이렇게 만드시고 그 0은 없으니까 맨 처음에 0 초기값 0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그 중복이 되는지 확인할 때까지 반복문 처리해가지고 사용한다. 랜덤 숫자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여기다 while문 쓰시면 되겠고 while 저희가 로또의 보너스 점수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로또에 점 쓰시면 여기 contains 쓰시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보너스 점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만들어서 써야 되네요. 만들어서 이제 보너스 점수 컨테이너에 얘가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로또가 아니라 이제 보너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아보시는 거죠. 보너스. 근데 이거 타입이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에드에서 인티저 타입을 했기 때문에 int 타입 똑같이 될 것 같고요. 있냐 없냐 쓰셔야 되고 근데 0이 아니에요. 얘가 얘는 중복이 된다. 이게 있다라는 얘기죠. 있으면은 그 랜덤 숫자를 1개 더 뽑아야 되죠. 아시겠죠? 있으면은 랜덤 숫자를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보내요. 보너스가 0이 아니면 0이 느낌표 이꼬로 0. 그 0이 아니면 이것도 틀어야 되는데 맞나? 중복이 되지 않고 보너스가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지 않아요. 예, 컨테인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펄스가 되죠. 근데 엔드 쓰면은 또는 쓰시네요. 보너스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지금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true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한 개 더 써주시면 안에다가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안 쓰시면 얘를 밖에서 한번 더 받아서 사용하는 doWhile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doWhile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테스팅하고 저는 이제 받는 거를 여기 안쪽에다가 랜덤 숫자를 받는 거를 이 안쪽에다 짜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 한 번은 받아야 된다 하면 doWhile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너스 점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0이니까 true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요거 인티저에서 45까지 하는 것을 처리를 하시고요. 만들어내시고 보너스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만들어내시고 저희가 보너스
보너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냅니다. 중복이 안 될 때까지니까 이게 컨테인 해가지고 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보너스가 0이 아닌 숫자로 바뀌죠. 1부터 45까지 사이의 숫자가 되고요. 그런데 이쪽에 그 만든 다음에 로또의 컨테인 얘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true.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로또의 컨테인 보너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다시 되되네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맞네요. true일 때 얘가 true이고 얘도 true해야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숫자랑 게 뽑았는데 얘가 중복이 된다. 그러면 계속 돌립니다. 중복이 되지 않을 때까지 얘가 셋의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중복이 돼서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되셨죠? 그럼 당첨번호 출력은 뭐 시소에서 제가 지금 할 때 시소에서 로또가 되고요. 로또 위에서 한번 출력을 했는데 그 로또를 여기서 로또가 되시고요. 보너스 점수는 저희가 이제 시소를 해서 보너스 하시고 실행해 보는 거죠. 실행해 보시면 이게 0이 돼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로또는 됐는데 이게 0이 돼 버렸어요. 이런 그냥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보너스가 0이에요. 보너스가 0이면 얘가 중복이 됩니까? 중복이 안 되겠죠. 여기 0은 없습니다. 0은 없으니까 중복이 안 되고 그러면은 얘가 true가 아니고 false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보너스가 0이다. 0이면 들어가라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0이 아니면이 아니라 0이면 들어가라. 예, 느낌표 빼서 0이면 들어가라. 예, 처음이니까 들어가서 그 난수하게 골라내야 되죠. 이렇게 쓰시면 나왔네요. 19, 36, 41, 25, 12, 31, 35는 여기 중복이 안 돼 있죠. 이런 거를 여러 번 한번 돌려서 한 10대 번 원래 45까지니까 45번을 돌려보셔야 돼요. 돌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제 중복이 안 되는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볼 때에 저희가 그 공을 뽑을 때 순서대로 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뽑은 순서입니다. 32, 37, 40, 25, 44, 14, 그 다음에 41. 이게 이제 뽑은 순서예요. 아시겠죠? 맞나? 맞는지 한번 보시려면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요거를 이제 계속 출력해 보시면 되죠. 시소를 이용해서. 제가 순서가 아닐 수도 있어서 셋인데 순서가 있을까? 순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순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순서가 바뀌죠? 이게 지금 4가 앞에 들어갔어요. 뽑은 순서는 아니네요. 뽑은 순서는 아니고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셋이 순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뽑은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중복이 안 되게만 만들어 놨고요. 중복이 안 되게만. 24가 지금 뒤로 갔네. 이렇게 뒤로 가서 했으니까 24, 그 다음에 4인데 여기 또 22가 또 끼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랑 상관없이 그 해시 코드가 그걸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순서랑 상관없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걸 아셨어요? 이 테스팅 때문에 한번 찍어봤고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보니까 누가 순서대로 하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순서대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쓰셨는데 그 순서대로 이게 셋을 이용해서는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못하니까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점을 찍어 보시면 저희가 얘를 이제 만약에 순서대로 하자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로또 이렇게 쓰시고 점을 써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시는데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십니다. 그 중에 저희가 배열로 만들자. 여기 보시면 배열로 만들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to 배열로 만들자.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쓰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것 중에서 그 소트를 시킬 때 저희가 뭐 컬렉션에 해당되는 소트를 시켜서 사용을 하려는데 저희가 이제 컬렉션의 정렬 이렇게 해서 잘 모르니까 자바고요. 자바 이거 컬렉션이고요.
컬렉션이고 정렬, 여기 정렬이 소트니까 정렬해서 이렇게 치시면 여기 컬렉션 소트라는 게 있어요. 자바 정렬 방법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어레이로도 소트할 수 있어요. 어레이스.소트 사용하시면 된다. 여기 어레이에 대한 차이점이 나와요. 어레이 소트와 컬렉션 소트의 차이 이렇게 되시는데, 그 어레이 소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자바 유틸 어레이 포함되어 있어서 디폴트 시켜서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쓰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이렇게 정렬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오른차순 이거 숫자 대문자 소문자 한글 순으로 전열이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 배열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쓰시면 되신다.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소트, 뭐 카피 이런 걸 썼는데 카피 말고 소트를 그냥 쓰시게 된다면 오른차순 정렬해서 쓰시게 된다면 배열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배열이 이렇게 있으신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레이스 소트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면 SRC가 이게 소트가 된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만들어서 소트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컬렉션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드니까 제가 이것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이 컬렉션스 소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써가지고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돼 있는데, 컬렉션 소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컬렉션에 해당되는 것을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해서 쓰는데 여기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큐멘트 생성자 보시는 거예요. 생성자 도큐멘트에 자바 유틸에 보면 어레이 리스트를 한 개 썼거든요. 어레이 리스트.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써가지고 했는데, 생성자에서 저희가 생성자 만드는 것 중에서 여기 있습니다. 메소드 서머리고 컨스트럭터 생성자 있으신데, 생성자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컬렉션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리스트 나와서 쓸 수 있고 뭐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만들 게 없는데 이런 없어요. 헐. 그럼 배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배열을 한번 해서 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은 여기 어레이스를 사용해 보세요. 어레이스. 제가 배열에 해당되는 것을 쓰려고 했더니 요 도큐멘트로만 보실 때는 보일 때는 이렇게 썼으니까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어레이스 소트를 사용해 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 배열로 꺼내주니까 배열로 만드시면 되죠. 저희가 배열로 꺼내주니까 여기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점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배열로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 to array 그래서 오브젝트 배열로 이렇게 만듭니다. 또는 t 해가지고 t array 이렇게 해서 배열로 만듭니다. set 배열 뭐 이렇게 세트 안에 있는데 to array 해가지고 만듭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걸로 쓸 수 있네요. 되시겠죠? 여기 써가지고 사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뭐 T 해가지고 to array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to array 쓰시는데 널 to array 만들자. 이게 맞으려나? to array는 요게 지금 셋이니까 to array 도큐멘트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큐멘트에 set 지금 UT 자바 유틸에 set 해시 set 인터페이스 뭐 하는 놈인지 알려고 지금 set은 인터페이스입니다. set 있으시고 to array가 뭐 하는 놈이지? 지금 이터레이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어플에서 그 이터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저걸 쓰셔도 돼요. 쓰시고 to array 리턴 타입이 요 T자로 나오네요. T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시고 배열했는데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A를 써라. 가능한가? 얘는 스트링 배열 do y 그 숫자 0은 뭐지?
숫자요 뭘까요? 네. 0번부터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얘를 이제 인티자 배열로 꺼낼 거라서 int 배열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int 로또 예, 이꼬로 사용하시고 toArray 쓰시고 저희가 인티자 배열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인티자 배열 변수 이름 뭐 x 인덱스 번호 0번 아닌데 도큐멘트 잘못 읽었고요. 여기다가 new 배열하세요 라고 써놨네요. 여기 보니까 도큐멘트에서 new 배열해서 쓰세요. new 배열해서 사용하는 걸로 new 쓰시고 new int 배열 이렇게 해서 뭐 0번 그 0번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toArray에서 세미콜론 toArray int 배열 is not int 배열 야 이거 쓰는 방법을 한번 구글링 해봐야겠다. 네, 도큐멘트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new 해가지고 쓸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하셔야 되네요. 오브젝트 이쪽에 저기 보시면 이제 new 하시는데 인티저로 이렇게 인티저 타입을 기본형 타입이 아니라 인티저 타입 이렇게 해서 인티저 이렇게 쓰시고 toArray 쓰시면서 이제 new 쓰시고요. 그 인티저를 인티저에서 0번째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찍자 이렇게 쓰시면 배열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 배열이니까 한 개 찍어 보시면 이제 실소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arrays 점 쓰시면 toString 이걸 이용해서 배열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int 로또 이렇게 해서 로또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찍어 보자. 여기 그 맨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데이터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것도 17, 19 이렇게 이거 배열입니다. 배열을 잘 만들어서 찍었고요. 되시겠죠? 이거 이제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로 만들었어요. 일단 배열로 만들었고요. 배열로 만들었을 때에 저희가 arrays.sort라는 걸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순서대로 소트를 해보시려면 저희가 arrays 쓰시면 여기에 sort라는 게 있다. sort라는 게 있으시고요. 지금 인티자 배열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int 로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sort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열 정렬된 것을 다시 한번 찍어 보시면 잘 되나 안 되나 볼게요. 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끝에서 세 번째죠. 2, 4, 11, 28, 40, 42. 요게 원래 들어있는 순서이고요. 2, 4, 40, 42, 11, 28 순서인데 소트를 해서 정렬을 시켜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set을 이용해서 금방 되지는 않고요. 금방 안 되니까 얘를 이제 뭔가 변환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set으로 되어 있는 거를 첫 번째는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얘를 정렬을 해라 이런 얘기죠. 정렬을 해서 시킨다. 정렬하는 방법은 저희가 arrays 안에 보시면 sort가 있습니다. sort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변수값 배열 변수 이렇게 배열 변수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sort가 된다는 거죠. 배열이 sort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또가 셋이죠. 셋에 해당되는 것은 toArray 하시면 이게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세트를 배열로 만들고 배열에 해당되는 것은 new 해가지고 쓰시고요. 생성하는데 인티저 0이라고 쓰시면 이게 데이터 값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0번째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티저 배열인데 int 로또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 그거를 그대로 찍어봤어요. 데이터를 그대로 찍어봤더니 정렬이 안 된 거죠. 요거는 정렬되기 전에 배열입니다. 얘는 플러스 이거 이제 정렬되기 전의 배열, 정렬되기 전의 배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쭉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정렬을 해요. arrays.sort를 여기서 정렬을 한다. 여기 정렬을 하게 되죠. 이게 실제적인 정렬입니다. 요거는 변환. 얘가 쓴 거는 이제 세트를 배열로 저희가 세트를 배열로 변환을 시킨 거예요. 변환은 메소드를 이용한 거죠. to array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변환을 해서 정렬되기 전에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봤어요.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트를 한 거죠. 얘가 배열을 가지고 지금 변환된 배열을 정렬을 시키는 거죠. 시킨다. 이게 쓰는 게 이제 어레이스 안에 소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집어넣으면 이거 정렬을 해서 돌려줍니다. 여기다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우리가 정렬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어요. 그 포문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버블 정렬하는 거 이제 한번 해드렸는데 포문 2번 써서 중첩 포문 배우실 때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배열을 만들면 자꾸 바꿔치기를 한다. 큰 거랑 작은 거랑 바꿔치기를 해서 비교해봐서 큰 거랑 작은 거랑 바꿔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정렬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만드시면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런 걸 사용하고 직접 짤 수도 있는데 그 짜시는 것도 괜찮지만 다 짜져 있는 거 쓰시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소트를 다 짜져 있는 거 했고요. 그다음 요거는 정렬을 시켜져 있는 이제 배열값 해당을 출력해 보는 거죠. 얘는 이제 정렬된 배열을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사용해 보시면 요게 이제 배열 정렬된 거고 이거 정렬되기 전 거죠. 사용해서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럼 요 당첨 번호 출력은 요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만 정렬된 거를 찍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너스 번호 마지막에 여기다가 상따비 찍고 저희가 플러스하고 보너스 하시면 이렇게 나온다.